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출입니다. 이번 시간에 아까 3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어장에 대해 설명이 됐죠. 양어장을 낙찰받든지 양어장을 만들어서 대박을 내자.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농지 전용비 감면 비율, 산지 전용비 감면 비율. 그래서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공짜로 하자.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물론 공짜에는 대가가 따르죠. 그 대가가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5년 동안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5년 동안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아마 다시 한번 교재 판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캡처 하셨다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제가 좀 받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저 뭐 길게 해봤자 여러분들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공법들이 딱 짜여집니다. 그림이. 그죠? 자, 산지, 농지 공짜로 하세요. 전용 공짜로 하세요. 감면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임야에도 양어장, 양장이 가능한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감면 비율을 보기 전에 우리는 용도 변경의 승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농지법에서도 용도 변경의 승인이 있고요. 그죠? 산지관리법에도 용도 변경의 승인이 있어요. 농지법에는 40조가 나와 있고 산지관리법에는 21조의 용도 변경의 승인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용도로 우리가 이제 목적 사업을 허가를 받았으면 이 목적 사업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면 산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같은 목적 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용도로 전용을 받고 이런 용도로 전용을 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안 넘기고 3년, 4년 차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따라서 기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산지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대로 사용을 하면 내가 농지 전용 분담금 또는 대체살림 주동비를 감면해 주겠다. 최소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5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내가 감면해 줬던 것도 토해내 그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나한테 승인 받아. 승인은 굉장히 어려운 절차죠. 승인은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여러분. 허가나 뭐 신고 그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농지법하고 산지법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 이제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 컨설팅 보고서 여기 이제 맨 위에 이제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 어디 나와 있나? 적었는데 어딨냐?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써놨죠. 지목이 임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연도별로 건축물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5년 이내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임야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고 농지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 똑같습니다. 농지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도 5년 이내인지 또는 5년 이후가 5년이 지났는지 그거에 따라 다시 내가 이제 농지용 부담금을 토해내고 안 토해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걸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농지법과 산지법을 같이 봐야 되는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은 별표 2, 산지관리법은 별표 5에 나와 있어요.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그 다음에 대체살림 주동비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이 있는데 자, 일단 농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국가, 중요 산업시설, 뭐 이렇게 해서 내용 감면 대상들이 쭉 산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아니냐, 농업진흥지역 바뀌냐, 농업진흥지역 아니는 뭐 100%짜리도 5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좀 내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좋아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 시설, 이런 것들은 뭡니까? 100% 감면이죠. 농업진흥지역 아니든지 농업진흥지역 바뀌든지 어쨌든 이런 걸 설치할 때는 100% 감면을 받습니다. 농지는 부담금. 그래서 500평이라고 1000평이라고 하면 농지가 최대 15만원이죠. 한 평당. 그러면 1000평이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1억 5천이 넘어요. 그죠? 1억 5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면 사항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그죠?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 할 때도 역시 100%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한 설치한 시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농업인용 시설, 그죠? 그 다음에 양어장, 양식장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100%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데 사료 재료 시설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체험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씩 다 감면을 받습니다. 그죠?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50%, 농업진흥지역은 100%씩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어떤 농지에 또는 임야에 공장이 있어. 공장이. 그러면 이 공장이 세워지게 된 법률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중소기업 지원 창업지원법에 있냐? 아니면 중소기업 진흥 관련된 법률에 있냐? 아니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공장들이 지어졌냐? 그걸 보시라고 했죠. 5년 이내라고 한다면. 5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면을 100%씩 받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혜택을 받고 이런 농지나 임야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 변경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기다가 내가 100% 감면 받았던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살림 조성비 요걸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경매를 낙찰 받을 때 이런 것도 반드시 컨설팅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그죠? 임야에 공장이 있든, 그죠? 농지에 공장이 있든 이게 5년이 지났는지 5년이 이내인지, 또 양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양어장도, 그죠? 양식장도 마찬가지로, 양어장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냐 5년 이후냐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5년이 지났다면 내가 다시 농지용 분담금이라든가 대체살림 조성비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만큼 이득이고 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나가서 이걸 지목을 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 버는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대체살림 조성비도 마찬가지예요. 감면 및 감면 비율 보통 100%씩 다 되어 있게요. 그죠? 100%다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임야에 공장이 있어. 그러면 이 공장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는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공장이 지어졌는데, 아니면 또는 산업지적 활성화법에 따라서 공장이 지어졌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5년 이내라고 한다면. 그죠? 다 100%씩 감면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5년 이내에 다른 낙찰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이 감면 받았던 농지 전용비를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 뭐 5, 6억, 6억, 뭐 4억까지 될 수 있어요. 큰 돈이죠.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산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어장, 양식장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받을 때는 100%씩 다 감면을 받습니다. 농업인용 시설은 당연히 되고, 그죠? 뭐 온실 버섯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감면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초지법에 따른 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 감면을 받았고, 그죠? 이런 것들도 지목 변경 바로 하면 되겠죠. 물론 토지의 형질 변경을 이루는 것은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겠고, 그죠? 의료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봉안시설, 이런 것들도 역시 100%씩 다 감면받고 지었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짧게지만, 그죠? 요거 농지 전용 감면 비율, 산지 전용 감면 비율, 농지나 산지를 개발할 때는 이 감면 비율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안 된다. 우리는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면 요게 5년 이내인지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다음에 농지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목적 사업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게 5년이에요. 이게 시행규칙에 보면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농지, 산지 어느 한쪽만 여러분들 맨날 배우는 게 국토계획법, 농지, 산지 제가 말씀드렸죠. 컨설팅 보고서 보면 여러분 법률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법률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한 700개 정도 사례가 되는데요. 이 700개 정도 사례가 제 경매 사례마다 다 제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막연히 법률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절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 경매 사례하고 이런 법조문하고 같이 공부해야지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안 까먹어요. 절대. 사례는 돈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도 변경 승인에 관한 것들하고, 아유 자꾸 이게 마우스가, 용도 변경, 농지법에 대한 용도 변경 승인, 산지관리법에 대한 용도 변경 승인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부담금, 감면 비율, 감면 대상, 대체 사람 주동비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거 기억하기 싫으시면 양어장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양어장이라도. 양어장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